시어머니는 항상 완벽했다.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어머니,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30년간 완벽했던 우리 가족에 감춰진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진실은 숨길수록 더 큰 상처가 된다. 시어머니의 비밀. 그것은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시댁도 이제는 제법 편해졌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친딸처럼 여겨주셔서 고마웠다. 다른 집 며느리들이 겪는 그런 고생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청소 도와드릴게요. 지은아, 괜찮다. 내가 할 일도 많을 텐데. 아니에요. 아이들 학교 간 사이에 시간 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완벽하셨다. 집안일 하나하나 빈틈이 없고 아이들에게도 자상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단 한 번도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존경스러웠다. 아,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오래된 상자야. 상자에서 쏟아진 것들을 주워 담으려는데 낡은 사진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어머니가. 그런데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머니, 이 사진은? 아, 그건. 그냥 옛날 친구야. 별거 아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굳어졌다. 평소 온화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뒤에서 발견한 것은 출생신고서였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 출생일은 큰아들, 즉 내 남편보다 3년 빠른 날짜였다. 어머니, 이건 지은아, 그냥 치워두자. 옛날 일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봤다.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은 분명 시아버지 성함이 아니었다. 박민호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 그것도 결혼 전에? 아니면 혹시 불륜으로 낳은 아이일까? 여보, 잠들었어? 응? 왜? 못 자겠어? 그냥 오늘 어머니 방 청소하다가 뭔 일 있었어? 말하려다가 멈췄다. 만약 남편이 모르는 사실이라면, 아니, 설령 알고 있다 해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 아니야, 별일 아니야. 자자.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민준이라는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왜 그 아이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실까? 잠을 설쳐서 머리가 무거웠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결국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친구 미영이를 만났다. 미영이는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거야? 잘 모르겠어. 그냥 궁금해. 지은아, 이런 일은 신중해야 해.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거든. 그래도 우리 가족의 일인데 모르고 사는 게 맞나? 알았어. 그럼 일단 그 박민호라는 사람부터 찾아보자. 미영이의 실력은 대단했다. 이틀 만에 박민호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다. 박민호, 현재 62세. 사업가야. 그런데 뭐야? 33년 전에 이혼했어. 이유는 불륜이었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민준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어. 현재 33세 의사야. 의사?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민준이 너희 동네에서 병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동네에? 그럼 혹시 시어머니가 모르실 리가 없잖아.
혹시 어머니랑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볼 수는 있지. 어떻게? 그 병원에 가보는 거야. 민준 씨가 일한다는 병원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다.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이 병원을 시어머니가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때 진료실에서 나오는 남자를 봤다. 키가 크고 얼굴이 어딘지 낯이 익었다. 특히 눈매가. 다음 분, 그 순간 깨달았다. 그의 눈매가 우리 남편과 닮았다는 것을. 아니, 시어머니와 닮았다는 것을. 박민준 원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죄송한데 환자분이신가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아는 분과 닮으신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그런 말씀 가끔 들어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설마 죄송해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그런데 진료받으시려면 접수를 먼저 해주세요. 아, 네.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병원을 나서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방금 그 전화가 설마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온 걸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뭔가 들떠 계신 것 같았다. 저녁을 준비하시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계셨다. 지은아,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단골병원이 있어서. 단골병원? 평소에 큰 병원만 다니셨는데. 어느 병원이세요?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이야. 의사 선생님이 참 좋더라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정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도 검진 받아야 하는데. 그럴까? 하지만 내일은 시간이 안 되지 않겠니? 괜찮아요. 그래도 다음에 하자. 혼자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계셨다. 그리고 그 병원이 민준 씨의 병원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신 지 10분 후에 나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정말 그 병원으로 가시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역시였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병원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상했다. 일반 환자처럼 대기실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셨다.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환자와 의사의 만남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둘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정말 모자 같았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미영이었다. 지은아, 중요한 거 찾았어. 민준 씨 출생신고서 자세히 봤는데 신고일이 실제 출생일보다 3개월 늦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혼모 시설에서 6개월 계셨던 기록이 있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민준 씨를 낳으셨고 그를 입양 보내거나 따로 키우신 게 아니라 지금도 만나고 계신 거였다. 그날 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해야 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래, 뭐냐? 민준 씨, 어머니의 아들이죠. 어떻게 알았니? 우연히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출생신고서도. 그래. 숨길 수 없구나. 시어머니는 갑자기 10살은 늙어 보이셨다. 지은아. 내 말 좀 들어보겠니? 네. 민준이는 정말 어리석었던 내 젊은 시절의 실수야. 대학생일 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와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남자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어. 낙태하라고 했지. 하지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미혼모 시설에 있으면서 민준이를 낳았어.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혼자 사는 고모에게 맡기고 나는 서울로 올라와 일했어. 그러다 너희 아버지를 만났고 결혼할 때 민준이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 아버지는 모르세요? 아직도 모르셔. 말할 수가 없어서. 30년간 혼자 짊어지신 비밀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럼 지금은 민준이가 의대에 들어간 후부터 조금씩 연락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직도 부담스러워해.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원망도 있고. 성훈이는 모르나요? 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성훈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내가 동시에 성훈을 바라봤다. 성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뭔 말씀이세요? 엄마,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다. 성훈아, 사실 내게 형이 있다. 네? 내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엄마가 낳은 아이가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성훈에게도 들려주셨다. 성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럼 아버지는? 아직 모르셔. 말할 수가 없었어. 30년이 넘도록요? 저희를 속이면서요? 성훈아,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은아, 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며칠 전. 그럼 나만 바보였네. 나만 모르고 있었어. 성훈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 지은아, 내가 너무 잘못했나? 어머니,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말해?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나 아이가 하나 더 있어라고? 시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됐다. 하지만 성훈의 충격도 이해됐다. 다음 날 아침, 성훈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거르고 급하게 출근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냥 어색해서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려 봤지만 밥은 나중에 먹겠다고만 하셨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저희 어머니와 이야기하신 분이세요? 네. 저 박민준 선생님이시죠? 네. 어머니한테서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준 씨를 직접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았다. 네, 좋겠어요. 민준 씨와의 만남은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이 많지 않아 대화하기에 좋았다. 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긴장됐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 편안했다. 그의 눈빛이 시어머니와 정말 닮았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30년간 혼자 감당하셨으니까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알아요. 사실 저도 복잡해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어머니를 원망한 적도 많았거든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서 오랜 상처가 느껴졌다. 하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야 이해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금은 어떠세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아직도 어색해요. 특히 가족들 앞에서는. 제 남편이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럴 만하죠. 갑자기 형이 있다고 하면 민준 씨는 생각보다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았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에게. 그리고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간 떨어져 살았는데 갑자기 형제라고 해서 가까워질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민준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언젠가는 말씀드려야겠죠? 시아버님께요? 네.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민준 씨와의 대화는 1시간 정도 이어졌다. 카페를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하니 성훈에게서 3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카페에. 왜? 집에 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야. 뭐라고? 모든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민준 씨를 바라봤다. 오늘 시아버님께서 모든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가야 할까요? 아직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성훈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시아버지의 표정으로 봐서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았다. 지은이 왔구나. 앉아라.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이미 무언가 들으신 것 같았다. 성훈이한테서 들었다. 당신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고. 여보, 30년이야. 30년 동안 나를 속였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다고? 결혼할 때 말하지. 언제 말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의사예요. 이 근처에서 병원을 하고 있어요. 이 근처에? 그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가끔. 가끔? 얼마나 자주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30년간 속아 살았는데 진정하라고? 시아버지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일어나셨다. 그만해요. 30년간. 30년간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처음 봤다. 매일매일 거짓말하며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내 아이를 부정하며 사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당신이 떠날까봐. 성훈이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내셨다. 이게 민준이에요. 의사가 됐어요. 착하고 똑똑해요. 시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다. 성훈이와 닮았네. 네, 왜 이제야 말해? 죄송해요. 시아버지의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 아이, 민준이가 우리를 알고 있어? 네, 하지만 부담스러워해요.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니까. 저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럴 만하지. 30년간 외동아들로 살았는데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오후 5시경이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제가 나가볼게요. 문을 여니 민준 씨가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민준입니다. 어떻게? 어머니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으셔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왔어요.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민준 씨가 오셨어요. 저 들어가도 될까요? 민준 씨가 현관에서 거실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만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민준 씨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너가 민준이구나. 네, 시아버지는 민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성훈도 처음 보는 이복형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앉아라. 감사합니다. 민준 씨는 시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의사라고 들었는데 무슨 과야? 내과입니다. 혼자서 병원을 해? 네, 작은 병원이지만 언제부터 어머니와 연락하셨어요? 제가 의대생일 때부터요. 처음엔 가끔,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럼 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나요? 네, 어머니한테서 자주 들었어요. 동생이 있다고. 동생이라는 말에 성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너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아버지 말씀이세요? 생물학적 아버지 말이야. 관심 없습니다. 그래. 제게는 어머니가 전부였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민준 씨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첫 만남의 어색함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저녁 7시가 되자 시아버지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다. 너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정직하네. 30년간 없던 가족이 갑자기 생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형제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둘 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요. 그리고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억지로?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아요. 민준 씨의 말이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다. 현명하네. 그럼 천천히 해보자. 네,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알아가면서. 여보,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내 집사람의 아들인데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가 미안하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점심시간. 우리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왔다. 시댁 근처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아이들도 함께 했다. 삼촌이 왔어요. 삼촌!
삼촌! 이제 아이들은 민준 씨를 큰 삼촌이라고 부른다. 민준 씨도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신다. 민준아, 오늘 뭐 해서 이렇게 늦었어?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너 기다리다가 못 먹었어. 형, 수고하셨어요. 같이 먹어요. 이제 성우는 자연스럽게 형이라고 부른다. 민준 씨도 동생이라고 말한다. 자, 모두 모였으니 밥 먹자.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 오늘 만난 큰 삼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아이들의 반응은 단순하고 순수했다. 엄마, 큰아버지 언제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날 거야. 너희도 같이 가자. 큰아버지도 의사니까 나중에 저한테 의학 가르쳐 주실까요? 그럼 직접 여쭤봐.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새로운 가족이 늘어난 즐거운 일일 뿐이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침실로 들어온 성훈과 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지은아, 응? 고마워. 뭐가? 처음에 화낼 수도 있었는데 이해해줘서. 나도 처음엔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30년간 정말 힘드셨을 거야.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졌잖아. 맞아. 그리고 민준 형도 생각보다 좋은 사람 같아. 형이라고 불렀네. 그랬나? 하하. 점점 익숙해지나 봐. 그날 밤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은 시댁에서 늦은 점심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런 모임이 한 달에 2번씩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삼촌이 왔어요. 삼촌!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은 옆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어른들끼리만 조용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병원 이전해요. 그래? 더 큰 곳으로? 네, 환자가 많아져서. 그런데 간판에 박민준 내과 대신 다른 걸로 하려고요. 뭘로요? 가족 내과의원. 어때요? 민준 씨의 제안을 들은 후 잠시 조용해진 거실에서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 있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우리 집에 형 사진 걸고 싶어요. 좋네. 정말 좋아. 가족. 좋은 이름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찾은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는 것을. 여러분,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좋아요. 30년간 숨겨졌던 시어머니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 때로는 숨겨진 진실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그러게, 모두 행복해 보여. 이 사진 큰 삼촌한테도 줘요. 고마워, 예은아. 병원에 걸어놓을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들.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의 비밀을 이해하며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비밀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